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오늘은 최근 SNS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챌린지 영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 속에 해시태그에 달린 키워드가요. 네. 캐치입니다. 캐치. 네, 이 영상에 현금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고이 접어서 스티커 뒤에 몰래 숨겨서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네. 그 영상에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빨리 가서 떼어내면 그 돈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오. 네, 이게 의미 그대로 캐시, 현금을 캐치, 잡다라는 뜻의 새로운 개념의 보물찾기 놀이인 셈입니다. 네네. 네,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올린 영상이 1,3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래요. 와. 그런데 이 캐치 알고리즘에 최근에 한 목사님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뭐 일종의 보물찾기 같은 건데 맞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갑자기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네. 거기 어딘지. 네. 근데 그 영상 중에 목사님이 왜 등장하신 겁니까? 네, 이 주인공이 서울 성수동에서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 캠퍼스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반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반 목사님이 SNS에 올린 영상에는 네. 강의실 책상 밑이라든지 도서관의 책꽂이라든지 이런 곳에 스티커를 10,000원짜리를 숨겨가지고 붙이는 영상이 등장을 했어요. 그 영상이 4개가 올라왔는데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너무 힘들게 공부만 하지 말고 잠깐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힘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영상에 등장하는 스티커에 넘버스라는 제목의 이제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매 주일 7시, 오후 7시마다 이 반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임 이름이 넘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캐치를 통해서 우연하게라도 이 청년들이 이 예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뭐 전도라고 하면 노방전도 그렇죠. 형식이었고 네. 청소년이나 그 청년들은 이제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맞아요. 이제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들인 것 같고 색다른 방식의 전도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반 목사님 SNS에 찾아가 보니까 또 다른 방식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일명 홍대 불금 전도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홍대 밤거리에 많이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금 전도인데 방식이 독특합니다. 네. 캠핑 의자를 2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달고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달고나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면서 오. 이거 만드는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넘버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상 보니까 네. 이 목사님이 대학 캠퍼스 앞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핫한 카페를 찾아갑니다. 네. 거기서 미리 결제를 해두면서 결제는 이미 했어 라는 제목의 챌린지를 하는데 미리 결제를 해뒀으니까 누구든지 이 카페에 와서 넘버스라고 외치면 1인당 커피 2잔씩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재밌습니다.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봤더니요. 청년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청년들한테 복음이 잘 자리매김하기도 하고 네네. 이 사역을 같이 펼쳐나가는 청년들하고도 공감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서울 지역 56개 캠퍼스에 릴레이처럼 카페에 가서 미리 결제해서 챌린지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네네. 그 계획 저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도 방법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바로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한국교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포럼을 하나 개최를 했습니다. 네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사회봉사부와 사회선교위원회가 교회와 사회 포럼을 개최했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뉴스를 통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독사인데, 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9년 이후에 매년 이렇게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2019년에 2,949명이 고독사로 사망을 했고요. 2020년에는 3,279명, 또 2021년에는 3,378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독사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큰 과제로 느껴집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토론입니까? 이번 이 토론회의 주제가 고독사와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계 안팎에서 이 고독사 예방에 힘쓰는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는데, 먼저 이제 고독사가 심화되는 원인부터 좀 살펴봤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현상, 그리고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 또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돌봄과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네. 것들을 고독사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정부의 고독사 대응 정책에 발맞춰서 지자체와 한국교회가 연대해 나간다면 분명히 고독사는 예방 가능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네. 눈에 띄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날 발제자 중에 고독사라든지 자살, 또 화재 사고 현장에서 사망을 한 그런 현장을 복구하는 특수 청소업체 대표가 발제를 했는데, 네. 이 업체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정서적인 고립이 고독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고립된 이웃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쓸쓸하게 홀로 생을 마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도 마음도 홀로 있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을 텐데 누군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전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